자, 오늘부터 이제 경우의 수 강의를 시작을 해봅시다. 별건 아닌 부분이에요. 이제 발견적 추론 파트라 그래가지고, 발견적 추론. 말이 무섭지? 발견적 추론. 말이 무서워. 근데 그게 아니고, 발견적. 하나하나 세보다 보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눈에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경우의 수 파트가 굉장히 감각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요, 문제 풀다 보면은 경우의 수 풀 때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곱하기 2를 덜 했거나, 나누기 2를 덜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틀립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제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를 한 30번 정도 보지.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틀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체에서 뭐 한 30번 시험 볼 때 경우의 수 쪽에서 한 2번 정도 틀려본 것 같아. 모의고사. 아, 선생님 잘난 척 하는 거냐고? 우리 때는 시험이 쉬웠어. 지금보다 훨씬 쉬웠다고. 90년대 그 고등학교 다닌 사람들 수학을 누가 틀려요? 다 맞히지. 스카이 가거나 의대 가는 사람들 다 맞히지.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초로 요 파트에 진입을 해요. 경험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패턴적으로 세보는 연습들을 해가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 설명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사실은 보면은,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일단 거기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알았을 때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우리 인강들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도 그렇다고, 지금 강의 찍고 있는데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오픈을 해버리면 누가 보고 이 강의를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강박이 있다고. 사실 강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막 되게 멋진 풀이, 그러나 학생들이 할 수 없는 풀이 3초 만에 푼데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발달이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감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감각 유지. 이게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사실은. 근데 감각 유지하는 게 별게 없어요. 뭐 원순열 같은 거 뭐 계산해서 구할 때 직접 이렇게 세보고, 뭐 인접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걔들 그렇게 맞춰가지고 직접 그려보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런 거 있지 않나? 정육면체 같은 데다가, 야, 초등학교 영재센터 애들이 하는 게 별게 없다고.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색이 뭐 1번부터 6번까지 색이 6개가 있대. 여기다가 1번부터 6번까지 색을 칠하는데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생들 데리고는 종이 잘라가지고 거기 색깔 번호 칠해가지고 접어봐요. 접어보고, 이거랑 다른 게 맞구나. 서로 다른 거. 이거랑 이거 다른 거 맞구나. 둘이 2시간씩 그 접고 앉아있어. 왜? 감각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수식으로 받아들인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진짜로 그런 건지 그려볼 수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개를 일렬배열 했는데 3개가 서로 같은 경우래. 그러면 요거를 이제 30개밖에 안 되는데, 20개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그럴까? 5팩토리얼은 120개인데 그걸 진짜 다 썼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정말 20개밖에 없는 걸까? 그게 감각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나이일수록 직접 나열해보고, 그려보고, 색칠해보고, 그 연습을 해야 나중에 고등학생이 진짜 되고, 뭐 중학생, 이제 고학년들 상위 심화 개념이 들어가고 했을 때 수식으로 주어지는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부분 경우의 수 얘기할 때, 뭐 수열 얘기할 때, 이럴 때 선생님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제발 좀 나열해봐라. 직접 나열해봐라. 도형 문제 나오면 어때? 제발 그려봐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기하 문제든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그림이 없습니다. 올림피아드는 100%고, 수능에서도 29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그림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감이 없는 거야. 우리 공부하는 부분에서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함수, 부등식 이런 데가 감각이 필요한가? 감각 필요해요. 근데 덜하다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경우의 수 파트나 도형 파트나 이런 데보다는 감각이 덜 필요하지. 걔들은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게 되면 나중에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그려봐야지. 수업하다 저런 경우 진짜 많이 본다니까? 뭐 120개 정도를 나열해야 되는데, 뭐 6개 서로 다른 숫자,
뭐 1, 2, 3, 4, 5, 6인데 얘들을 일렬 배열했을 때 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두 개가 뭐 동그라미로 같아졌을 때 걔들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원탁에다가 6명을 앉힐 때랑 5명이 앉힐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 막 설명하면 감각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아.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처음 해볼 때는 대부분이 그런데 나열해보지 않은 애들, 직접 그려보지 않은 애들,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있다 나한테 그런다? 나중에? 선생님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 만 개를 다 셌을 때 걔들 간의 비율이 그럴까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공부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직접 나열해보고 해설지를 보세요.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는 얼만큼 멋지게 풀었는가. 아니 인강총도 이렇게 멋진 풀이들 이렇게 나오면은 쳐다보고 우와 소름 이러고 앉아있는데 네가 해봐 그럼 어때? 못하지. 왜? 자기는 그렇게 멋진 풀이를 할 수가 없지. 왜? 감이 없으니까. 야 여기 파트는 그 인강에서 나오는 멋진 풀이, 해설지에서 나오는 멋진 풀이 그런 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 너희들이 처음에 풀었을 때 그 조잡한 풀이, 우리의 감각이 발전해 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풀이,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주겠다니까?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고수가 됐을 때 답지 풀이를 보고 저럴 수가 있는 거지. 여기는 이렇게 풀었네. 인강 듣다 보면 그렇지 저렇게 풀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거보다는 이쪽은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순서가. 그 순서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그 모든 과정을 걷지 않고 공중부양해서 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이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하겠지만 선생님 부탁하는 게 뭐냐면 4점짜리 고난도 경우의 수 문제를 하루에 3문제 정도는 꼭 풀어라. 단원별로. 아니 학생들이 맨날 모든 단원을 공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6월 달쯤 지나가면 내가 그래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감각을 유지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 쪽을 어려운 문제를 한 2-3문제 정도는 하루에 꼭 섞어서 공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그 감이 떨어졌을 때 실제 수능에 들어갔을 때 이쪽을 틀리면 정말 아작이 나는 건데 그 감을 잃었을 때 여기 때문에 틀리진 않을 거야. 문제가 막 킬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틀리진 않을 건데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막 10분씩 썼다. 그럼 완전 시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지. 아니 분야별로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뭐 공식 볼까요? 경우의 수에서 선생님 증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증명 중요하게 생각하지. 근데 뭐 이런 식 봐봐. N 컨비네이션 R이 있는데 이놈이 이제 N만 유명한 식이에요. 유명한 식. 컨비네이션 R입니다. 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놈을 증명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아니 컨비네이션 공식에 넣고 컨비네이션 공식에 넣어서 좌변이랑 우변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 파트의 핵심은 뭐냐면 공식이 등장하더라도 그놈을 증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공식이 어떤 의미에서 도출됐는지, 이 공식이 어떤 과정에서 유도가 된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성공할 겁니다. 이쪽은.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뭐 이쪽이 좀 귀찮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게 낫지 않나? 선생님 생각에는. 처음에 귀찮더라도 나중으로 갈수록 좀 편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처음에 우리 저런 거 제일 싫잖아. 사실은 뭐 공식 뭐 모든 책이 그렇게 나와 있겠지만 위에 개념이 나와 있고 여기 문제들이 이렇게 띡띡띡 나와 있으면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식에다가 대입만 해도 답은 나와. 이게 맞힌 겁니까? 이게 맞힌 거야? 이게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야? 나중에 뒤돌아서 이 부분에 다시 와가지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지. 왜? 위에 공식에 집어쳐넣어가지고 답 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 쉬운 파트, 경우의 수, 확률, 통계 파트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당부하는 바에 따라 주시고 제발 직접 나열해 보시고 직접 색칠해 보시고 직접 구분해 보시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고 그 나눈 경우에 대해서 경우를 또 세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나누는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쵸?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가 뭐 혹시 저런 학생들도 되게 있어. 선생님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의 국어 능력이랑 관계가 있나? 선생님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텍스트 해석을 할 때
국어 같은 그런 형태의 해석력, 문해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우리가 구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수학적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국어 핑계도 대지 마세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정확히 자세히 읽는 능력을 기르셔야지. 문해력, 제발.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있었다. 그런 얘기 안 통합니다. 읽어보시고 자기가 해석한 대로 나열해 보는 거.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나열해 보는 거 지키세요. 자, 경우의 수, 그 페이지 보시고요. 경우의 수 우리 합의 법칙, 고배 법칙부터 볼 건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우리가 이런 데 공부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어내지는 않잖아. 그지? 근데 꼼꼼하게 읽어내셔야 되고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지 이런 것도 의미부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합의 문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고배 법칙으로 풀 수 있다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으로 푸는 건데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자면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의 배수 이거나 뭐 저거 해볼까요? 5의 배수 해볼까요? 5의 배수 이거나 요런 경우를 찾아라. 그럼 경우의 수를 찾는 목표,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라고 교사용 지침에 나와 있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세고 중복되게 세지 않는 걸 목표로 하재. 중복되지 않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되게 꼼꼼해야 된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리고 내가 뭘 중복해서 셌는지 뭘 덜 셌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지켜내셔야 돼. 그 과정을 좀 지켜내셔야 된다고. 3의 배수 한번 세볼게요. 3, 6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99까지. 요 놈이 이제 33개가 있을 건데 근데 저게 가능한가요? 그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일 수 있나요? 그쵸? 가능하죠.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얘는 5의 배수는 보면 5, 10 해서 100까지가 갈 건데 얘가 20개야. 이 동시성이라는 판단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선생님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이거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15의 배수. 15의 배수. 15부터 해서 90까지 해가지고 6개. 그 걔들 중에 동시에 나타내는 놈이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고 고배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거는 모조리 겹치는 거야. 모조리 겹치는 쪽에서 고배 법칙을 써줘야 되는 건데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지.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합집합의 개념이란 말이야. 지금 합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둘이를 더해야 되는데 이 15의 배수들이 이쪽에도 세졌고 저쪽에서도 세졌기 때문에 공통이에요. 그놈은 중복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한 번, 이쪽에서도 한 번이니까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 빼겠다 이런 개념이고 이게 합의 법칙을 나타내는 경우 동시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길이 있는데 여기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건데 여기는 길이 3개고요. 여기는 2개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길이에요. A에서 이제 C로 갈 때 판단하는 거지. A에서 B로 갈 때는 누구를 통할 수가 있지? 1번, 2번, 3번이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누가 되는 거야? 4번 또는 5번. 여기도 4번 또는 5번. 여기도 4번 또는 5번. 이게 뭔 얘기냐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서 곱해야 된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경우의 수를 셀 때 이쪽과 이쪽을 같이 가야 돼 무조건. 여기는 아닌 거야.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센다. 또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의 합이 2이거나 3이거나 이러면 그건 교집합조차 나오지 않잖아. 그치? 얘는 교집합이 있을 뿐이지 교집합이 동시성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동시성은 이렇게 얘랑 같이 동시에 일어나서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개이겠냐 이런 거 물을 텐데 왜 곱이냐? 왜 곱하기를 곱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쉬워요. 곱하기는 수형도 때문에 그런 거야. 수형도가 나오잖아. 간단해. 앞쪽에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나오고 각 경우마다 또 2가지씩 경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2가지씩 3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곱하기는 되게 중요한 건데 경우를 다르게 봐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순열 들어가면 정확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곱의 법칙. 그 두 놈이 동시에 일어나서 순서를 결정해 줘야 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좀
둘 다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하고 말고 그런 건 없어요. 구분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순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법칙들 배웠으니까 경우를 크게 이렇게 나누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큰 카테고리 봤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카운팅 기법 들어가 봅시다. 어떤 경우를 세는 방법들인데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순열. 곱하기로 나타내는 순서가 있는 나열. 순서가 있는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호는 이제 P, 퍼뮤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쓸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카운팅 기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순열, 그 다음 뒤에 조합, 뭐 중복 조합, 뭐 분할, 분배,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들을 다 배울 겁니다. 배울 거고 뭐 카운팅 기법은 뭐 나중에 다른 카테고리 쪽에서는 기준, 고정, 자동, 포함과 배제 막 별의별 방법들로 얘들을 세 나갈 건데 선생님이 볼 때는 선생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거지. 선생님 좀 의미 중심으로 최대한 내가 외워야 될 걸 좀 배제하고 의미로 감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순서가 있는 나열이고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곱하기에 대한 얘기, 나누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곱하기는 순서를 다르게 볼 거다. 나누기는 서로 다르게 본 순서를 같게 볼 거다. 여기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여기 싸움이에요. 이 곱하기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하시고 나누기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하신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자, 봐요. 순열은 n명 중에서 permutation r명을 꺼낼 거래. 근데 그 r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0에서 n 사이 이렇게 결정을 좀 해보자고. 이렇게 결정을 해보자고. 왜냐하면 n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을 수는 없으니까. 한 명도 안 뽑으면 그게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n명 중에서 지금 n명을 다 뽑아도 그냥 걔들은 n명 있는 애들 중에서 뽑는다는 개념이 좀 없어지는 거니까 걔들 전체 일렬배열을 하면 되는데 뭘 뽑습니까? 뽑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쌤이. n명 중에서 r명을 뽑을 건데 걔들이 일단은 하나도 안 뽑는 경우도 제외하고 나머지 n명을 다 뽑는 경우도 한번 제외해보고 여기서 의미를 따져볼게요. 그럼 봐봐. n명 있었는데 번호로 쓰면 좀 쉬워요. 번호로 선생님 어떻게 써볼 거냐면 1번, 2번, 3번 쫙 해서 n번까지 애들이 있는 거야. 여기서 몇 명을 뽑는다고? r명을 뽑는다고. 쫙 r명, 여기 쫙 r명. 이렇게 뽑으면 여기는 몇 명이 올 수가 있죠? 여기는 쉬워요. n명이 올 수 있지. n명이 다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여기 온 새끼가 오면 안 되니까 뭐 5명으로 하면 쉽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이제 고등부 과정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한 명이 쓱 빠지고요. 이게 1번 여기 자리를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여기 R번 자리. 여기 1번 자리고요. 2번 자리. 그 다음에 또 2명이 빠지게 될 거고 어디까지 곱하죠? n 어디까지 곱하죠? 마이너스 r 플러스 1까지 곱하게 돼요. 왜냐면 넘버를 봐봐. 1번 n-0 1번 n-1이 2번 n-r-1이 r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부터 헷갈려 한다고 애들이. 그러지 말고 넘버링을 봐요. 여기 n-0가 1번 n-1이 2번 2가 3번 r-1이 r번.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요게 이제 NPR, n명 중에서 r명을 꺼내서 일렬배열하는. 그러니까 일렬배열이라는 게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서로 다른 경우를 모두 구하는 겁니다. 애들이 쫙 일렬로 서 있는데 너네 자리 바꿔봐. 이게 다 서로 다른 경우를 다 세가는 과정이에요. 요게. 근데 이제 수식을 좀 깔끔하게 해보자. 깔끔하게. 여기 지금 n부터 이런 욕구가 좀 생기지 않나? 6 곱하기 5 곱하기 3이 있으면 좀 변태인가? 이런 욕구가 생기면 여기다가 이게 있으면 곱하기 2 곱하기 1 6 5 4네요. 3 2 1까지 만약에 여기까지만 곱해져 있는 걸 본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나? 안 와요. 선생님도 안 와요. 여기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얘만 남을 건데 이 식이 지금 n부터 여기까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뒤쪽까지 좀 곱해보면 식이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곱해볼게. n-r, n-r-1까지 해가지고 1까지 곱한 게 있으면 사실은 여기까지만 의미를 가지는 식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눠주시고 이쪽을 다시 곱해줘야지, 여기도. n-r- 곱하기 1까지 곱해줘야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 이 식의 의미를, 이 식을 이렇게 간결하게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자, 위쪽을 보시면 n의 팩토리알이 될 거고, n의 계승 뭐죠? n명을 일렬배열했을 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n 팩토리알, n의 계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쪽은 뭐가 되죠? 밑에는 n-r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n-r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수식은 지금 어렵지가 않지? 수식은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지? 의미를 봐야 된다. 의미를 보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r이 0에서 n까지만이라고 해봤는데 혹시 r이 0일 때 한번 해볼까요? r은 0일 때 보시면 이 식이 n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니까 1이다. r이 0이면 np0인데 이게. 그쵸? np0. 그럼 np0를 뜻하는 거는 0 팩토리알을 의미하는 건데 뭐죠? n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뽑지 않아서 걔들을 일렬별하는 거 0 팩토리알.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0보다 크고 n보다 작을 때만 이 식이 의미를 가지겠지만 r이 모든 수일 때 의미를 갖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0 대입해봤더니 식이 그대로. 근데 우리가 정의가 돼야 되지 뭐가. 0 팩토리알 하나도 안 꺼내는 놈이 어떻게 한 가지가 될 수가 있나. 이것만 1로 정의를 해준다면 이 식을 r이 0일 때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정의해 주는 겁니다.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질문하세요 나중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수식의 구색을 맞춰 주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지금부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다고 사실은 의미적으로. 그 다음에 r이 n일 때도 보시면 이게 0팩이 1이라는 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줬으니까 정의한 거야 그냥. 그렇게 하자 약속한 겁니다. 이쪽은 어떻게 돼요? 누구죠? n이면 0팩 1분의 n팩이니까 npn도 그냥 n명 중에서 n명을 골라내서 일렬별하는 거를 우린 n팩이라고 정의하자. 여기 이제 이 수식에 구색을 좀 맞춰주려고. 모든 수에서 성립한다. r이 0부터 n까지 되는 모든 수에서 성립한다. 구색 맞춰주려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의한 식이니까 너무 크게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건 잘하잖아. 좀 제대로 꼼꼼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건 구색 맞추려고 하는 거는 네, 이런 건 잘하잖아. 그쵸?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선생님이 의미를 한번 봐볼게.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 곱하기와 나누기의 의미를 볼 거야. 나누기와 곱하기 싸움이에요. 봐요. 만약에 A, B, C, D, E가 있었어. 5명 있었는데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할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반장 1명이랑 부반장 1명을 뽑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반장이 될 수 있는 애는 A, B, C, D, E 5명이나 되지 그지? 자, 부반장이 될 거면 어떻게 돼요? A가 반장이 됐을 때 이렇지 그지? B가 반장이 됐을 때 이렇지? 이쪽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4개씩 더 벌어질 거야 그지? 뭐라고요? 곱의 법칙. 동시에 반장과 부반장이 나와야 돼요. 걔들은 항상 엮여 있어.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선생님 곱하기는 뭐라고 했죠? 곱하기는 다르게 본다. 뭐가? 순서가 다른 걸 다르게 본다. 자, 5 곱하기 4야. 왜? AB와 이 5 곱하기 4라는 식은 AB와 여기 B, A 있지. 다르게 보지. 왜? 이건 다른 경우야. A가 반장이고 B는 부반장인 경우라. 그쵸? B가 반장이랑 A가 부반장인 경우 다르게 보는 거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나열해 봤으면 좋겠다니까? 이 나열을 했을 때 곱하기의 의미가 살아. 곱하기의 의미가 살고 이 곱하기 때문에 AB와 BA를 서로 다르게 보는구나. 이것도 의미가 살아. 두 번째 봐봐요. A, B, C, D, E가 있는데 2명의 임원을 뽑는데 임원을 뽑는답니다. 둘 다 임원이야. 반장, 부반장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A, 2명을 뽑죠. 5 곱하기 4. 그럼 이쪽에 지금 수형도를 그려놨으니까 선생님 이거를 쓸게요. 이 5 곱하기 4는 어떻게 본다고? AB와 BA를 다르게 보지? 그쵸? 근데 우리는 임원을 2명 뽑으니까 AB가 나온 거랑 BA가 나온 걸 같게 봐줘야 되잖아.
그쵸? 이 5 곱하기 4는 걔들을 다르게 봐. 두 개를 하나로 봐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2로 나눠주셔야 돼. 엄밀히 따르면 2팩토리얼.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둘이 일렬배열되는 경우를 5 곱하기 4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같게 봐줘야 돼. 나누기는 같게 본다. 이 두 놈을 구별하는 순간 순열 파트, 조합 파트 둘 다 끝나는 거야.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사실 이거 중학교 수학 중학교 2학년 할 때 순열 조합 개념을 다 했거든 사실은. 그때도 이 곱하기 나누기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쪽 봐요. 이 곱하기로 이루어지는 이 일열 배열의 경우의 수가 순열이에요. 나누기가 들어가서 서로 다르게 본 걸 같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조합이에요. 의미가 엄밀히 그렇다고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었던 중이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순열의 개념을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싸움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곱하기를 해서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다? 여기를 나누기를 해줘야 이놈을 서로 같은 놈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혹시 저 생각했나? 여기가 이게 20개거든. 정확히 20개인데 선생님이 2팩 했잖아. 대부분 애들이 감이 떨어지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20개 중에 진짜로 2개씩 세트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로 탁 변합니까? AB, BA, AC 이쪽에 CA, AD 이쪽에 DA, AE 이쪽에 EA.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나열을 해보면 지금은 5개짜리, 4개짜리, 20개짜리니까 별 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나중에 5팩토리얼 120개까지 가봐. 애들이 감각이 없고 나열해보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하냐면 선생님 이 120개 중에 진짜로 6개씩 한 세트가 될까요? 걔들을 하나로 봐야 될까? 나열해보라고. 나열해보면 이 나누기의 의미가 살아. 나열해보면. 자,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난 지금부터 곱하기와 나누기와 싸우겠다. 내가 곱하기 나누기를 명확히 이해하겠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는 말짱 꽝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되시죠? 사실은 뭐 더하기 빼기도 의미를 가지지만 걔들은 나중에 할 얘기고 지금 곱하기 나누기가 제일 시급해요. 이쪽을 제대로 제어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좀 뭐 포함과 배제,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고정 기준 포함과 배제 별의별 카운팅 기법들이 다 있는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애들을 막 압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쵸? 무조건 지금은 의미로 갑니다. 감각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계속. 자, 그럼 의미를 좀 살려볼까? 이거는 좀 지금 이해가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물어봤던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현장 나왔을 때 반드시 질문하세요. N permutational NPR이라는 거는 N명 중에서 R명을 골라내는데 그쵸? 걔들이 일렬배열되는 개수를 찾는 거야. P는 일렬배열. P는 일렬배열이에요. 그럼 N 팩토리알은 뭐지? 아니 1번부터 N번까지가 있는데 걔들을 일렬배열하는 거잖아. 그쵸? N명, 나한테 필요한 R명 말고 나머지 N-R명도 같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 걔들이 서로 다 일렬배열돼 있는 개수야. N팩은. 그치? 근데 그걸 다 다르게 보고 있는데 N-R팩으로 나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나는 N명 중에서 R명만 꺼내서 일렬배열했을 때 서로 다른 경우만 찾고 싶은 거잖아. 근데 N팩은 필요 없는 애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니까 그걸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걸로 나누겠대. N-R팩. 아, 나한테 필요 없는 N-R팩이 일렬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위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 나는 그건 필요 없어. 나는 R명만 필요해. 필요 없는 N-R명이 일렬배열되는 개수는 나눠버릴래. 얘는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나눠버려. 필요한 R명만 일렬배열되는 개수만 남아있는 거야. 이해돼요? 헛소리 했나? 선생님이? 이거 천천히 여기는 좀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앉혀놓고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되냐? 안 되냐?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차분히 선생님이 지금 뭐 조리 있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선생님도 이거 카메라 열어놓고 강의하다 보면 버벅거려. 많이 버벅거리고 뭐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이거 설명했는데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막 그래 봤거든. 근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봅시다. 여기는 잘 안 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웃하는 경우에 순열로 좀 넘어가 볼게. 여기 하고 이제 우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열을 이용해서 셀 수 있는 여러 가지 카운팅 기법, 새로운 것들도 배우게 될 거야. 이웃하는 경우에 순열 A, B, C, D, E가 있는데 A, B를 이웃하게 세우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배웠죠? 묶어버리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4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4명을 일렬배열하는 개수는 4팩토리알. 그쵸? 4팩토리알인데 중요한 건 이 묶여있는 안쪽에서 얘들도 어때도 되는 거야. 자리 바꿔도 되는 거지. 2팩토리알. 이런 경우만큼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다. 뭐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고,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남학생이 5명 있고요. 여학생이 3명 있는데, 이거 여기 할 때 선생님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선생님 여자애들은 다 같은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이? 아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이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다르다고. 달라요. 남자애들도 다 다르고 다르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학생들끼리 생들은 이웃하지 않게 세우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학생들을 먼저 세워볼까? 요렇게 다른 애들이라고 1, 2, 3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사람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우리 모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러면 어려워져요. 여학생들을 이웃하지 않게 세워야 되니까 여기랑 세워야 되는데 남자애들이 5명이네. 그럼 또 이렇게 나눠야 되나? 남자애들이 여기 2명 올 때, 3명 올 때, 헷갈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헷갈리면 좀 바꿔 생각해봐. 반대로 계산을 해보면 수월할 수가 있어요. 남자애들을 먼저 세워. 남자애들 먼저 세워요. 다른 애들이라고. 다른 애들. 그럼 쓸 수 있는 데가 여기 가능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3개를 세워버리면 여자애들은 무조건 이웃하지가 않지. 왜? 그 사이에 남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6자리에다가 3명의 여자애들을 일렬배열 해주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패턴입니다. 이웃하는 쪽은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계산하다 보면 나중에 저럴 수가 있어. 3명이 이웃하냐? 뭐 적어도 1명이 떨어지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나오는 쪽이 있는데 그때는 문제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갑시다. 자, 문제풀이 할게요. 예제 1번인데 2문제인데 2번은 아까 선생님 개념 설명할 때 한 거여가지고 간결한 거 시작합시다. 중학교 때 문제야. 0, 1, 2, 3, 4 있는데 3개를 택해갖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으래. 그럼 0은 제일 앞에 올 수 없다. 그럼 여기는 4개가 올 거고 서로 다른 거 택해라 그랬으니까 이들 중에 하나 빠진 건 여기 못 와요. 다시 4개. 그럼 이제 이쪽엔 3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세주는 거고 뭐 시그널이래. 2번엔 예제 2번인데 S가 맨 처음에 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셋, 넷, 다섯, 6개인데 S가 여기 오시고 L이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귀찮다고 계산 막 하지 말고 직접 나열해보세요. 실수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는. 그럼 나머지 4개만 여기다가 서로 자리 바꿔주면 되겠네요. 4팩토리알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뭐 여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배우는 걸, 구하는 거 잘 보세요. S와 L 사이에 2개가 와야 되는데 L과 S 사이에 2개가 와야 되면 들어간 건 좀 빼보자, 이렇게. 빼보면 I, G, M, A 4개가 있는데 여기 일단 4개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여기다 채워야 될 것 같아. 그쵸? 채워야 될 것 같고 남은 2개는 여기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SL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세는 건 너무 복잡한데 우리가 그래서 이웃하는 걸 배운 거거든. 얘들을 이렇게 묶어버려. 지금 선생님이 한 건 뭐밖에 없냐면 S와 L 사이에 올 2개만 골라내놨어. 그리고 일렬배열 해놓은 거거든. 그렇다면 S와 L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2개랑 얘들은 묶여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 감각이 필요해요. 근데 감각이 뭐라고? 타고난 게 아니고 모방하시면 돼요. 모방. 보고 흉내 내시면 돼요. 그것도 안 하잖아, 이 새끼들. 됐어요. 그럼 이 3개를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일렬배열 하겠습니다. 요렇게 대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간혹 저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 계시던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여기 S 있고 L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4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S 있고 L 있을 때 4패.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건데 선생님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애들 이렇게 나열해봐야지 직접. 그리고 S, L 그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자리 바꾸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웃하는 경우 쪽을 배웠기 때문에 개념을 배웠을 때 그걸 응용할 수도 있어야지. 그래서 둘 다 소개한 겁니다, 선생님이. 뭐가 좋은 거냐고? 니네가 판단했을 때 이런 애들이 간결해 보이겠지만 웬만한 내공 없이는 바로 이렇게 못 풀어요.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테니까 해야 될 건 하세요. 그래도 나열해봐야 감이 생기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제 기본적인 순열을 배웠고 여러 가지 순열을 볼게요. 이제 순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기법들을 볼게.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중복 순열인데 기호로 나타내면 n, by, r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문제 풀 때 경우의 수 쪽에서 맨날 그랬거든. 야, 기호, 이름 이런 건 중복 순열 해봐야 니네 이름 가지고 의미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수학에서는. 뭐 독립, 국어적인 독립이라는 개념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종속, 뭐 그런 거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걸 가르칠 때 어떻게 썼냐면, 얘들아, 중복순열인데, 이름보다는 문제 하나를 기억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선생님 기절초풍했을 때가 언제냐면, 모의고사에 n파이 r 이거 계산하는 게 나왔어. 뭐 6파이 2, 뭐 이런 게 한번 나왔었는데, 애들이 이게 n의 r승인지 r의 n승인지 헷갈려가지고 답을 못 낸 애들이 있더라고. 2명이나. 내가 그 뒤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알아서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 중복순열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그 순열 배울 때 n명을 일렬배열하는 방법이니까 서로 다른 애들 가지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거를 계속 써도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중복순열. 중복해도 된다. 그거 썼던 거 또 써도 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1, 2, 3, 3개가 있는데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으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3개고 우리 그냥 아까 거 할 때는 썼던 건 쓰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중복순열은 썼던 거 써도 됩니다.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 n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누구를 꺼내야 돼요? r개를 꺼내는 거야. r개. 아, 이걸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네.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락. 썼던 거 또 써도 돼요. 허락해서 r개를 배열하는 개수가 되겠지. r개를 배열하는 개수가 될 거야. 예를 들자면 지금 요런 것도 이제 3개를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자리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때는 R이 N보다 어때요? 커도 상관없어. 커도 상관없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쪽은 중복해서 계속 꺼낼 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뭐 3개가 있는데 중복해도 되니까 뭐 4번 꺼내도 되고 5번 꺼내도 되고 이런 식이 되겠지? 우리 함수의 개수도 중복순열 따르는 것 같아. 볼까요? 다시 얘를 봅시다. 함수가 1, 2, 3이고요. y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함수가 간답니다. 자,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5개. 그래요. 2도 몇 개? 5개. 3도 몇 개? 5개. 왜 중복순열이냐고? 같이 화살표 꽂혀도 되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이로, n파이 r로 표시해봐. 어떻게 돼요? 5, 파이, 3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헷갈리면 안 돼. 5개씩인데 얘들이 화살표를 3개를 받을 거니까, 그쵸? 얘들이 이렇게 계산되겠지. 우리 이거 저렇게 생각하면 돼. n개 서로 다른 거에서 r쪽이 꺼내는 것들이야. 꺼내는 것들. 조심해야 돼. 얘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대응되겠지만 이 5개가 화살표를 대응받는 거지만 화살표를 꺼낸다라고 보셔야 돼. 거꾸로 보셔야 돼, 지금. 그쵸? 함수의 개수도 지금 중복순열의 개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프로젝터가 이게 케이블이 고장나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쓰다가 또 안 쓰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계속 써야 되니까. 자, 예제 3번 보시면은 0, 1, 2, 3, 4를 가지고 중복을 이번에 허락해서 중복순열이니까 허락해서 세 군데를 넣으래. 근데 좀 변형이 있지. 여기는 0이 앞에 못 오니까 첫 번째는 4개가 올 건데 나머지는 5개 이렇게 올 겁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이거 있는데 세 자리 암호를 만들 거래. 근데 t를 반드시 포함하랍니다. 그럼 중복을 하라 그랬으니까 원래는 여기 555 이렇게 나와서 5파이 3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누구를 빼줘야 돼요? t는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t가 안 포함된 애들로 만든 것만 빼주면 t가 포함된 개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4파이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t를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t가 안 포함된 걸 전체에서 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더 쉬워요. 함수의 개수인데 이렇게 간대요, 지금. 가면은 3 곱하기 3이니까 3파이 3. 선생님 굳이 기호를 써주는 이유는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1대1 대응이래. 얘는 좀 다르지? 얘가 어때? 하나, 둘, 세 개. 얘는 나머지 2개. 얘는 1개. 이건 어떻게 돼? 3p 3이 되겠네요. 개수 좀 달리 해주지, 교재, 씨.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순열을 하게 될 것 같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나누기의 의미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순열들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네. 고생하셨습니다.